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6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차례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6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주식이죠. 기피하는 주식. 저번 시간에 이제 기피하는 주식에 대한 특징의 서론 부분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과 제2의 암흑의 주식을 조심하라 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부터 소개해 드릴 차례는 사업의 다각화가 아니라 사업의 다악화, 이 사업의 다악화 기업을 피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수익성 높은 기업은 자사주의 매입이나 배당금 인상을 대신해서 터무니없는 기업을 인수하며 돈을 날리는 일이 많다. 사업의 다각화를 넘어서 사업의 다악화를 작정한 기업은, 첫 번째는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사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의 매물을 찾는다. 이렇게만 하면 손실이 확실하게 극대화된다. 20년 주기로 기업들은 맹렬하게 사업의 다악화와 구조조정을 되풀이하는 듯하다. 흥미로워 보이는 기업들을 인수하느라 수십억 달러를 쓴 뒤에 곧 시큰둥해지면 손해를 보고 처분하기 바쁘다. 성급하게 요트를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볼 수 있는 패턴이다. 기업을 인수한 뒤에 후회하며 매각하고 다시 인수한 다음 또 후회하는 현상은 보상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늘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이 많은 대기업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수익이 대기업에게 인수되는 소기업 주주에게로 보상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인수 회사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아마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인상보다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기업을 인수하는 편이 더 재미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충분히 자사주 매입 쪽이나 배당금 인상 등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소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입장의 방법들을 피터 린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심리학자가 이런 현상을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터무니없는 모험을 하는 일반 투자자만큼 기업도 안정적인 번영의 실증이 날 때가 있나 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의 다악화에는 딱 두 가지만 장점이 있다. 하나는 인수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사업의 다악화로 인해 망해가는 회사가 구조 조정을 결정하면 회생주에 투자할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딱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죠. 사업의 다악화의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느 것부터 어느 것까지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보다는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 해에만 300여 개의 기업을 인수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루에 한 개 인수건이 생긴 셈이다. 예를 들어서 베아트리체 푸즈는 식용품에서 비식용품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후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어떤 기업이든 인수했다. 이 위대한 인수의 시대가 1973년 그리고 74년까지 이어진 시장의 붕괴
막을 내리자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총명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인재들도 기대만큼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경영진이라고 해도 두꺼비를 인수해 모두 왕자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렇다고 기업 인수가 항상 어리석은 말은 아니다. 기본 사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기본 사업이 이제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 워렌 버핏이 만약에 직물 사업에만 전념했다면 우리는 워렌 버핏의 존재를 지금처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알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사례 말고 책에서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멜빌과 제네스코 회사를 비교하면서 사업의 이제 다악화냐 사업의 다각화냐 라는 부분을 비교 사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의 부분은 또 장황하기 때문에 좀 넘기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멜빌은 성공을 했는데 제네스코는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은 시너지 효과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너지 효과란 2에서 2를 더하면 5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매력적인 개념으로 관련된 사업을 결합하면 관련 사업을 결합을 한다면 전체가 함께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련 사업의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을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여겼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피터 린치도 인정하고 집중을 했던 모습입니다. 시너지 효과의 이론에 그런 예를 들어보자. 예를 또 들는데 메리어트 호텔 아시죠? 메리어트는 이미 호텔과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빅보이라는 식당 체인을 인수하는 것이 사리에 맞았다. 또한 교도소와 대학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인수해도 이치에 맞았다. 하지만 메리어트가 자동차 부품이나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까? 실제로 기업 인수는 때때로 시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면도날 제조 분야 선도 기업인 질레트는 포미 면도 크림 라인을 인수할 때는 일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샴푸, 로션, 기타 화장품 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앞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을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 예외로 이제 워렌 버핏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예외인 것이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자 가게에서 가구점, 신문사 등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업을 인수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버핏 회사는 또다시 인수에 전념하고 있다. 나는 기업을 꼭 인수해야 한다면 관련 업종 기업을 인수할 것을 권한다. 관련 업종 기업 인수를 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한다는 것은 늘 걱정스러운 일이다. 현금과 자신감이 넘치는 기업들은 인수기업에 과다한 값을 치르고 지나친 기대를 하다가 경영에서 쓴맛을 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차라리 가장 순수한 시너지가 발생하는 자사주를 활발하게 매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이 관련 업종 기업 인수 부분에서는 하나의 한국 사례로는 SM 부분이시죠.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SM은 키스트를 인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이후에 주가의 방향도 크게 저항 없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소문주를 조심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서 마젤란 펀드의 건실한 회사를 편입할 것을 추천한다. 이어서 이들은 대개 비밀 이야기라도 털어놓듯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면서 이렇게 말한다. 대단한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펀드에 편입하기에는 너무 작은 종목이지만 개인 계좌라도 넣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환상적이에요. 대박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피터 린치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소문주 또는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보면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무모한 도박. 내 귀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다 퍼졌을 확률이 높다. 예컨대 파파야 주스 추출물로 디스크 진통제를 만드는 회사 스미스 랩스 예를 듭니다. 그리고 정글 치료제 첨단 기술 그리고 또 소에서 추출한 모노클로널 항체 바이오 리스폰스. 다양한 기적의 첨가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에너지 문제 해결책 등이 있다. 어떤 소문주는 예컨대 석유 부족, 마약 중독, 에이즈와 같은 최근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업이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첫 번째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해서 인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KMS 인더스트리스 이 회사를 예를 드는데, 일단은 1980년도와 82년도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비정질 실리콘 광전 변환 소자를 개발하고 84년에는 영상 다중 송신기와 광학핀에 집중하고 85년에는 화학적으로 유도된 구형 뇌파에 사용하는 물질 처리법을 개발했고 등등등 계속 86년째에는 관성 밀폐 방식의 핵융합 프로그램. 말이 어렵죠.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는 그 회사도 그동안의 주가는 40달러에서 2.5달러 40달러에서 2.5달러로 급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8대1 액면 병합으로 투기적 저가주 신세를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다. 스미스 랩스도 25달러에서 1달러로 하락했다. 이런 사례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차피 뭐 생소한 분야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와닿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모든 무모한 도박의 공통점은 돈을 날렸다는 것과 알고 보니 입소문만 화려할 뿐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문주의 본질이다. 이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올린 이익을 확인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다. 대개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익이 전혀 또 없다. 당연히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하느라 애를 쓸 필요도 없다.
이익 대신 넘쳐나는 것은 현미경과 박사 연구진, 주변의 높은 기대치, 그리고 주식 발행으로 확보한 현금 등이다. 나는 소문주를 대할 때 회사 전망이 그토록 대단하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매수 욕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회사가 실질적인 실적을 보여줄 때까지 매수를 미룬다.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실적이 입증된 이후에도 그 이후에 투자해도 심로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의심이 들 때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생기업들이 확인할 사업 실적이, 그러니까 신생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사업 내용 그리고 실적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 공개에 참여한다면은 매우 위험하다. 내가 투자한 신생기업 중에는 한동안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4건 중에 3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과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기업에서는 분사한 이제 회사나 실제로 실적이 있는 신생기업의 기업 공개에 참여했을 때 나는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실체 없거나 이익이 없거나 이런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또 토이저러스, 에이전시, 렌터카, 세이프티, 클린 그 예를 들면서 이 회사는 이미 기반이 또 확립돼 있고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익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과거에 이제 포드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회사 같이 그런 회사를 조사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또 기업을 조사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을 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상당히 오늘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계속 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원칙을 처음에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느끼고 원칙을 정할 때 꼭 잊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쉽게 이렇게 소문난 주식들을 선뜻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확실히 건전하고 실질적인 실적이 있고 수익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좋은 기업들로만 꾸려 나간다면 훨씬 더 투자의 세계가 건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좀 많이 안 좋은데 건강관리 좀 유의하시고 네, 그리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